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주 시인의 산문집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에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문의 일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순한 암소처럼 평생 엎드려 일만 하시다가 결국 일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쉰이 훨씬 넘은 오늘날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누님을 대신하여 동터 오는 새벽 눈물로 씻은 쌀을 안치고 불을 지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죄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도 늘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어렵고 서러운 이웃들에게 조촐한 밥 한 상 차려 올립니다. 뜨끈할 때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2002년 가을 초입 서산에서 유용주. 누님의 겨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일찍 찾아온다. 반갑지는 않지만 때 맞추어 찾아오는 익숙한 손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는 노릇. 누추하지만 집안으로 모시고 난 뒤 조촐한 밥상 차려 뜨거운 술국이라도 올려야겠다. 내게는 누님이 한 분 계신다. 우리 질곡 많은 현대사에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한국 전쟁이 나던 해 특별하게 내세울 가문의 명예도 학력도 재산도 없었던 빈농의 부모님 밑에서 사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난 누님은 그 시절 누구나 없이 가난했지만 알량한 유교 문화는 산골까지 위세를 떨쳤는지 계집자식 많이 배우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책 보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을 끝으로 쇠죽 끓이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고 보리죽 갈던 확독과 온갖 나물 캐기와 빨래와 집안 청소가 공부를 대신했던 예사롭지 않은 팔자로 어린 시절을 시작했다. 어쩌면 그렇게 일부러 부려 먹으려고 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되 그때부터 지금까지 칡넝쿨 닮은 소나무 껍질 같은 갈퀴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왔으니 이름하여 동방에 빛나겄다 유업순. 한문 꽤나 능통했다고 술김에 큰소리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지었다고 한다. 식당 주방이 일터인 우리 나이로 50이 꽉 찬 누님은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찬바람 부는 거리로 출근을 한다. 누님에게 겨울은 늘 밥이나 공기 같은 존재였다. 일하는 것과 참는 것이 삶 자체였던 누님. 수세미와 행주,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빈 그릇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누님. 지금 매형은 인하대학교 부석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다. 매형은 10년이 넘게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어렵다고 한다. 허우대 멀쩡하고 피부 좋고 잘생겨 겉으로 보기에는 장군감이라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한 신랑감이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도 7살이나 많은 9남매 중에 장남이었다. 나이를 4살이나 속인 것도 건실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도 뭐 하나 서러울 게 없었다. 부모 복 없는 여자가 무슨 신랑 복까지 바라랴. 그저 사주팔자 속이려니 몸뚱이 성하여 악착같이 일하면 언젠가는 남 부러울 거 없이 살 날도 있겠지 하며 설거지통을 다시 한번 빛나게 닦았다. 봉천 7동에서 시작한 신접 살림은 4동, 5동, 6동, 10동까지 두루두루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자를 바쁘게 하더니만 송내에서 부천, 부천에서 부평, 부평에서 갈산동까지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식당 주방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대한요식업중앙회에서 감사패로 표창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 사이에 떡두꺼비 같은 튼실한 아들 둘을 낳아
장남은 인하대학교 법대, 둘째는 실력은 서울대인데 왼수 같은 그놈의 돈이 없어 경찰대 시험을 보았다고 하니 IMF에 자고 나면 돈이 쌓여 어쩔 줄 모르는, 그러나 머리에는 돌이나 철이 가득 들어있는 자식들을 둔 부모님네들 이마 깨나 찌푸리 껐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기억의 힘이라는 게 썩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쏟아놓은 유창한 말보다도 어떤 몸짓이나 얼굴 표정,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나 신발, 한참 무엇에 몰두하고 있던 자세와 그림자, 더욱이 배경으로 멀리 보이던 계절의 색깔이나 바람, 향기는 잊히지 않고 뚜렷하게 생각날 때가 있다. 내게 누님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기억이 생생하다. 맨 처음은 내 어릴 적 쑥 캐는 누님의 모습이다. 아직 쌀쌀한 초봄, 이제 막 세상에 나와 물이 오른 쑥같이 싱싱했던 누님이 혹시 뱀이라도 나올까 싶어 그래도 남자라고 9살이나 어린 나를 꼭 데리고 다녔다. 3단 같은 머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때 누님 또래들은 머리를 허리까지 따 묶고 다녔다. 멀리 장산이나 수룡골 날망에는 잔설이 희끗희끗 제 머리를 아직 감지 못하고 북풍은 에오라지 버들가지를 붙들고 하염없이 놓아주지 않았다. 불도 피우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만 찾아다니며 해찰 부리는 나를 멀찍이 두고 논둑에서 밭둑으로 댕댕이 소쿠리를 옆에 끼고 나풀거리던 누님은 무슨 유행가 자락을 강 기슬게 풀어놓았는지 살얼음 밑으로 잔물결은 끊임없이 돌과 은모래에게 등 지느러미를 부벼대면서 헤엄쳐 돌아다니기도 했다. 두 번째는 누님이 가지고 있는 옹고집에 대한 한 토막이다. 그 시절 아버지는 부산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잘 풀리지 않아 빚만 고리짝에 잔뜩 짊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와 큰형은 부산에 남아서 뒷감당을 하고 우선 누님과 작은 형을 앞세우고 산과 나무와 돌밖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작은 연못 같았던 다리꼴로 후퇴했던 모양이다. 막둥이 녀석 이야기를 덧붙여야겠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랜 빚 청산을 하고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이 합쳤는데 그때 동생이 태어났다. 나하고는 1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난다. 동네 사람들이 55이나 먹은 아버지 대신 제대로 값을 받지도 않고 텃밭을 팔았다고 죄 없는 나를 얼마나 놀려대던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쪽 방면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다. 술과 큰 소리와 울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버지. 농사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툴렀던 아버지가 3, 4년 국리 끝에 신봉사만큼이나 강하게 문고리 잡았던 일이 장사였다. 여수 외가에서 수레미, 마른 오징어나 김을 떼어다 무주나 거창, 함양 산골을 돌아다니며 파는 보따리 장수 말이다. 한 번 나가면 짧게는 사나흘, 멀게는 보름 지나 돌아오는데 산골 적막한 흑담집에 15 먹은 누님, 5살 아래인 작은 형, 그때만 해도 막둥이였던 내가 긴긴 겨울밤을 호롱불과 함께 견뎌야 했다. 무서움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배고픔이었다. 윗목에 차곡차곡 쌓아둔 수레미 냄새는 고구마나 생무로 달래던 허기와는 전혀 다른 자극이었는데 무서운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나. 그러나 어린 나이는 몸과 함께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암 돌아가고 말고 우리 표시 안 나게 저 다리 하나씩만 떼어 먹자. 아무리 아버지가 귀신이라 할지라도 저 많은 수레미 중에 다리 하나쯤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해서 한 마리에 다리 하나씩,
그것도 가장 작고 볼품 없는 것부터. 그래서 애들은 아무리 커도 애들이고 어른은 아무리 작아도 어른이렸다. 사단은 벌어졌다. 아, 그 어려운 장밋빛 내고 어머니 월급까지 선불내어 허리끈이 양식이려니 발바닥 다 닳도록 다리품 팔아 시작한 장사였으니 아버지 눈 뒤집어졌다. 혀 꼬였다. 입 뻑해 튀었다. 밥상과 그릇과 숟가락이 공중 고개를 하고 괭이자루 지게 작대기가 도리깨가 되어 춤을 추니 작은 형과 나는 콩알처럼 굴렀다. 땅벌되어 숨었다. 장기 되어 날았다. 울분도 울분이지만 지난 3, 4년간 어머니와 잠자리 한번 제대로 갖지 못했던 아버지의 폭력은 어딘가 또 다른 광기로 번뜩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누님의 온몸은 금방 시퍼런 눈구렁이가 친친 또아리를 감았는데 쏟아지는 몸뚱이를 꼼짝 않고 한자리에서 고스란히 감당하는 저 고집, 무슨 나무가, 어떤 돌이 저렇게 울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화석이 되어 천만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누님은 살아있는 돌이고 나무고 화석이었다. 사건은 누님을 기둥에 묶고 허청에 있는 나무단을 쌓아 불을 지르면서 최고의 긴장으로 치달았는데 우리 두 형제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고 누님을 구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누님은 그런 분이다.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았다. 삶의 엄혹함에 이렇게 밀착된 사람을 여태껏 보지 못했다. 자기 신세를 푸념하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지도 않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내했다.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한 적도 없고 어렵다고 손 벌린 적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로서 아무런 책임도 부양 의무도 지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고기나 생선 한 토막, 하다못해 참치캔 선물 세트나 국수 한 다발이라도 끝까지 보냈던 사람은 잘난 삼형제가 아니라 셋방 전전하는 누님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풍찬 노숙의 세월 정리하고 머나먼 항에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가장 설게, 가장 오래 온 사람은 누님이었다. 지금까지 누님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는 그 자신의 그림자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은 겨울 바람이었으며 교회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만이 오직 유일한 동반자였다. 이렇듯 내게 누님은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어머니 대신 나를 업어 키웠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속아서 팔려간 중국집에서 나를 구출해준 사람도 누님이었고 대전에 올라와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식당 청소일이나 식료품 배달하는 곳으로 취직시켜준 사람도 누님이었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제공했던 서울 금은방을 소개했던 사람도 바로 누님이었다. 누님이 아니었다면 정동 제1교회 배움의 집을 어떻게 다녔으며 검정고시를 어떻게 합격해 군대를 가고 문학 공부를 통해 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 짧은 지면을 통해 누님에 대해 무엇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 누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기다, 밀레니엄이다, 언론 문건에다 옷 로비 파문이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이 떠드는 만큼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누님처럼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일 뿐. 그렇다. 삶은 그저 피동적으로 살아내기가 아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싸워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삶을 능동적으로 경작하는 농부가 되는 일이다. 삶의 주름진 고랑을
갈아엎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눈물이, 상처가, 고통이 얼마나 소중한 씨앗인지. 파종한 만큼만 수확을 바라는 정직한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누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누님은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출근한다. 누님은 1년에 2번밖에 쉬지 않는다. 설날과 추석. 자신도 고혈압에 시달려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근하는 누님을 보면 삶의 엄정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올 겨울엔 첫눈 치고 푸짐하게 눈이 내렸다. 저 순결한 눈이 밀가루가 되어 설탕이 되어 쌀가마가 되어 누님 생의 곳간에 채워질 것을 믿는다. 매형 병원비가 되어 조카 녀석들 수업료가 되어 소담스럽게 쏟아질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는다. 저기 어둠을 뚫고 첫 버스가 씩씩하게 달려온다. 유용주 시인의 산문집에서 누님의 겨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